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그래도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는 지수 자체만의 어떤 이 레벨, 포지션을 좀 놓고 보면은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잘 지켜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 뜯어보면은 딱 세 가지 테마만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일부 제조업들이라든지 또 아직까지도 이 원가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떤 그런 역으로다가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얘네들은 오늘도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는 빠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SDI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으로 좀 놓고 우리가 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요런 어려운 시장이고 막말로 SDI도 제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런 시세와 흐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정도로 잘 버티는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한 종목만 목 빠지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세적인 흐름이 어디에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어디로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결국에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려야 그쪽으로 시세가 나타나고 뭐 오르든 내리든 뭔가에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곁들여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산업이 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전 세계로 지금 뭐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엉켜 있고 꼬여 있고 막 되게 지금 시끄럽죠. 이런 것들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 종목 선정과 산업에 대한 어떤 섹터 이런 걸 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형주들 낙폭 가든 대형주 지금 뭐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존버하자,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내년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낙폭가대 대형주들, 제조업들 내년도 실적이 좋은데 올해 지금 조금 막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지금 좀 시세가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뭐 지금 저가 매수한다라는 마인드는 좋습니다. 내년까지, 내년을 보고서 지금 대형주들을, 우량주들을 사모아 놓자, 이런 마인드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그래도 올해까지 지금 뭔가 대세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테마 쪽으로, 산업 쪽으로 내가 좀 뛰어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겁이 많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요. 가는 놈들이 더 가거든. 아, 높아. 아, 신고가? 아, 높아. 비싸. 근데 나날이 신고가예요. 그죠?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뭘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SDI 영상에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것들을 브리핑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난번 SDI 영상에서도 시장 진지하게 브리핑 싹 드렸는데 댓글이 많이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또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도 시장 중심으로 해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도 우리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좀 그래도 열심히 눌러주셔가지고, 그죠? 구독자가 또 빠르게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성원에 힘 입어서 저도 얼른 좀 이렇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돼야 또 우리가 시장에서 또 어떤 딱 이렇게, 뭐랍니까? 주도권을 또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단타수장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마침 또 지금 뭐 대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멘트가 너무 또 좀 그렇네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딱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뭔가 들고 있자니 수익은 안 나는 것 같고 쫓아가서 붙어보자니 뭔가 무섭기도 하고, 좀 트라우마도 있으신 분들은 더 그냥 에이, 저런 거 저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마 좀 많은 어려움과 또 복잡함, 그 다음에 어떤 판단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확고한 어떤 최종 결정 이런 거 내리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다못해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딱 2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우리가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 변동성과
역대급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시장의 모습과 이런 지금 최근 2년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더라면요, 이런 시장 진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이 없을 거예요. 경험을 해야 결국에 다음 무언가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런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겪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 짬밥이 솔직히 중요해요. 근데 짬밥만 무조건 있다고 해서 또 주식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짬밥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상황을 풀이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들이댈 줄 알아야 되느냐, 그런 계획과 대응과 결단력은 필요한 겁니다. 아니 뭐 계획만 세우고 풀이만 하면 뭐해, 들이대지를 못하는데 그럼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다 해. 근데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돈을 안 벌어들이면 아니 주식시장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결국에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또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을 일단 놓고 보시면요, 현재 이제 장 마감 좀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버스 NFT가 초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뭐 있습니까? NFT는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암호화폐와에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이쪽 관련주들도 상당히 큰 시세를 연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 보통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놓고 보시면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혹은 지금 왜 이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GDP에서 제조업이 2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20년 기준입니다. 비제조업은요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0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격차가 점점 좁아져요. 안 그래도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격차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거를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통계가 지금 최종적으로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역전을 이미 했을 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듭니다. 우리 지금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제조업들은 물류난,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이런 유통에 대한 것들도 계속 지금 문제를 빚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마 제조업에 대해서는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그래프를 좀 연출하지 않을까 싶고, 비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징어 게임, 엔터, 미디어, 컨텐츠, 게임까지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보여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들도 보시면 실제로 다 드러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쪽과 미국과 중국은 지금 계속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호주와의 이런 갈등 속에서 석탄을 수입을 하지 못하면서 그걸로 발생한 전력 부족이라든지 공급 부족 사태, 생산 부족, 이런 제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서 실제로 중국은 역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100% 제조업만 취급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TSMC. 12위에 자리 잡고 있는 TSMC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플랫폼, 그 다음에 자체적인 OS,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에요. 현물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테슬라처럼. 테슬라도 시총의 절반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자율주행 플랫폼 소프트웨어고, 애플도 자체적인 OS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은 비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쭉쭉쭉 고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70%는 뭐다? 미국 GDP 70%는 뭐다? 소비다. 중국은 대부분이 뭐다? 제조다. 그죠? 그럼 지금 제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조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반대로 그렇게 계속 역성장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거기서 미중 간의 계속 갈등,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좀 많은 것들 있잖아요. 마그네슘, 아니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던 마그네슘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 중국에서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오히려 지금 무기로 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그들도 생산을 다 못해서 자국 내에서 내수해서 중국 내에서 이게 사용을 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는 많은데, 실제로 전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원자재들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데도 차질을 입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지원 G2잖아요. 미국과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편가르기가 있는 거죠. 밑에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게임이라든지 엔터, 드라마 이쪽 한때 막 중국 난리 났었죠. 화장품도 막 이러고 뭐 저 김수현 나오는 저 뭡니까 전지현 김수현 나왔던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난리 났었고 뭐 태양의 후예 막 이런 거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중국 쪽 엔터도 보시면은 아직도 뭐 중국에서 YG의 아티스트들은 중국으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예전만큼 중국으로 뻗어나가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막 유럽, 북미 그죠? BTS 봐요. 중국 갑니까? 지금 미국까지 난리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체적으로 제조든 비제조업든 뭐가 됐든 간에 중국보다는 미국으로 치우쳐가고 있어요. 그죠? 미국 쪽으로 치우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요. 탈중국. 그리고 중국에서 벗어나라 이거야. 중국 벗어나. 우리가 커버 쳐줄게. 우리랑 손잡자. 밑에 신흥국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각국의 원자재들 뭐 호주도 보면 석탄을 또 메인하고 있고 산유국들도 뭐 기름해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 미국도요. 결국에 지금 이제 글로벌 국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루마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들이 유리한 쪽, 자기들이 필요한 쪽, 자기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부족하지 않을 것들을 너네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 이런 식으로 점점점 우리가 손잡아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좀 나타났냐면은 중국과 미국 각각의 미국 공급망의 비중을 좀 큰, 그러니까 중국, 미국 각각의 공급망. 미국 쪽의 공급망 구축이 좀 비중이 큰 국가, 반대로 중국 쪽의 비중이 큰 국가. 이 두 국가들 간에 각각의 진짜 경제 성장 전망치나 경제 성장률이 확연한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 국가들의 어떤 뭐 시장 이게 주식처럼 이런 시장 지수가 됐든지 아니면 뒤에서 들어오는 어떤 ETF 각 국가들의 ETF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도 확연하게 성과가 차이 나요. 2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 쪽에 공급망을 둔 국가들은 수익률이 한 20% 정도 수준에 그쳤다라고 해요. 미국 쪽으로 둔 국가들은 4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확연하게 여기서 이게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 안에서는 제조업들이 물론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원자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빠지고 있지도 않아요. 왜? 비제조가 커버를 쳐주고 있거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지수 자체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안에서는 비제조가 너무나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대세적으로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도 다 뛰어들고 있는 지금 뭐 메타버스며 NFT며 얘네들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NFT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뭘 한답니까? 무슨 뭐 행사도 한대요. 부산에서 한국 뭐 NFT 콘텐츠 협회가 또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2021 부산 머니쇼에서 출범식까지 개최한답니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인터넷만 켜서 어디 뭐 웹사이트만 보면 다 NFT니 뭐 메타버스니 뭐 가상이 어쩌니 그러면서 지금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보시면요. 연령별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연령별로 밀레니엄 세대나 이 우리 지금 뭐라 합니까? 뭐 MZ 세대라고 하나요? 아무튼 2030 세대들은요. 수익률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라고요. 코인 시장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주식 시장 안에서도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면서 이쪽으로 종목 교체를 해서 대박 수익률들 다 보고 있어요. 대부분. 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40, 50대, 60대, 60대, 70대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이 지금 낯설잖아요. 가상? 무슨 소리야? 가상이 뭔 소리야? 삐삐 쓰다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는데, 스마트폰 적응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세대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죠? 너무 빠르게 변한다.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만 10년에 강산이 두세 번씩 바뀌어요. 막. 그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런 가상, 그 다음에 돈 같지도 않은 무슨 비트코인 이거를 가지고 뭐가 막 돈처럼 이렇게 인정해서 뭘 하니 이런 게 지금 다 낯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는 어디에 지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셨냐? 대형주, 우량주.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대형주는 뭐예요? 거의 다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수익률이 조금 부진하고 주가가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 이러한 변화들 낯설지가 않아요. 오락, 게임, 가상 이런 것들 이렇게 바뀌어가지? 맞아, 이거 될 것 같아. 대세가 될 거. 이게 쫓아가요. 늦지 않게 그때그때 바짝바짝 쫓아갑니다.
근데 아직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물론 잘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죠? 우리들도 이거 NFT며 메타버스며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저도 메타버스 처음에 몇 달 전에 메타버스 어쩌고 관심도 안 가졌었어요. 근데 저는 주식을 추천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걸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MP 같은 거 이렇게 빠져서 이거 더 갈 수 있는 종목인 거 분명히 내 눈엔 보이는데 이런 것들 막 추천드려가지고 또 수익이 나요. 1450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벌써 18%대 900만원 MP 한 종목 지금 이런 똥장에서 900만원 수익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시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시드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을 얼마나 흐름을 잘 읽느냐가 중요한 거고 돈이 어떻게 어디로 향하느냐. 그럼 우리는 거기 그런 틀 안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우량주들 들고 계신 분들, 대형주들 들고 계신 분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 내년에 오히려 더 웃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낙폭과대, 그 다음에 이런 이익에 대한 부분, 모멘텀인데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다 다가와서 지금 지나친 인플레를 커버치고 뭐 물가 상승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원자재 뭐 어쩌고 이런 해결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거랑 연관돼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다 해결이 될 문제들입니다. 해결해 나갈 거예요. 아니면 한 방에 확 다 터쳐버렸다가 다시 올려버리든지 어떻게든 정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다시 또 강세 흐름을 보일 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들고 있는 우량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걔네들이 또 대세 흐름을 이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만 아닐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추천주들로 수익을 발생시켜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현재는 이게 맞습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손절해서 종목 갈아타세요. 이렇게까지 해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걔네들도 다 갈놈들이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현재는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이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만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무나 막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어요. MP도 막 이렇게 뭐 올라가. 위직 스튜디오 정신 나갔죠. 야, 이거 뭐 지금 38,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덱스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제가 5일선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 조금씩 분할로 진짜 2, 3%씩 분할 사서 한 대여섯 번 매수한다 생각하고 이거 분할로 접근하셔도 돼요. 지리산 또 지금 모멘텀도 같이 엮여 있고 메타버스 쪽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효성 ITX 분할로 모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분할로 계속 사드렸어요 우리 VIP님들. 그죠? 올라오죠? 수익권으로 결국에 또 올라옵니다. 익절하면 또 인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뉴프렉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실적도 잘 나올 거고 이거 한번 이렇게 분할로 또 담아 가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조금 오름세는 보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유튜브만 꾸준하게 시청하셔도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대로 여기 다 있죠? 다날 보세요. 7,250원 소개해드렸더니 지금 다날 어디가 있습니까? 저세상가 있어요 지금. 만원 지금 코앞에 가 있습니다. 오늘 9,700원까지 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 시장이 뒤처지지 않게끔 가이드를 잘 잡아드리니까 내 종목은 왜 안 가?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그런 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속도는 조금 조율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같이 시장이 절대 뒤처지지 않게 또 시장의 포인트를 잘 짚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VIP방 늦지 않게 오셔서 시장의 흐름, 시장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갤럭시 모니터 이런 거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30% 상한가를 오르는데 이런 거 물론 저는 뭐 접근을 못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오르는 시세들을 보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루하루 시장이 너무 아까워요. 고민하고 망설이는 시간 동안 종목들 다 날아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 딱 드는 순간 해볼까? 변화를 주세요. 시장에 뛰어드시고 용기를 내시고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아시겠죠? 용기를 내서 뛰어드는 사람이 지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VIP 가입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업계에서 이만큼 저렴한 이런 서비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년부터는 가격 올라가요. 저는 올해 시장이 좀 계속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좀 더 배려해드리고자 이렇게 아직까지 가격을 크게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의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저는 가입 비용 더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 있을 때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